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마도 경영인이라면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해오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에 손자는 하나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합, 이기승.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전공법을 기반으로 하되 기책으로서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정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법이란 아군과 적군의 주병력이 대치하는 것을 뜻하고 기책은 기습 병력이나 소수 정예화된 병력으로 적의 허점을 찌르는 전략을 말합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정 전략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등에업고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해왔습니다. 북한군의 숫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는데 남한군의 숫자는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무려 450대나 앞세워 공격해왔는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전차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의 전차를 하나 폭파하려면 군인들이 직접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뛰어들어 목숨과 맞바꿔야 할 정도였죠. 더구나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평화 공세에 쏘가 그들이 남침해 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내주고 남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8월 초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게 됐죠. 대한민국에 남은 지역이라곤 부산, 영천, 대구, 마산 일대밖에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유엔 안보리에서 긴박하게 나섰습니다.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태평양 서남부 최고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을 그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군을 항복시킨 전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런 메가드 장군조차 당시 우리 국군 상황을 파악하고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고심 끝에 메가드는 하나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손자가 말한 기정 전략이었는데요. 메가드 장군은 먼저 전공법, 즉 아군과 적군의 주병력이 서로 대치하는 전략을 낙동강 지역에 적용시켰습니다. 낙동강 지역에선 북한군과 국군 그리고 유엔군의 주력 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메가드 장군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일단 방어에만 주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군이 낙동강을 통해 적을 제압해 나가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따를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은 기정 전략의 기책을 활용해 북한의 허점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린 것입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바다의 수로가 협소해 상륙작전을 하기에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밀물 후 썰물이 생기면 약 4km의 뻘이 생기는데 자칫 인천 지역에 상륙한 병력과 장갑차, 하포 등의 장비들이 그대로 뻘에 처박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적들이 포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속수무책,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을 통해 상륙작전을 한다고 결심했을 때 미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군사 지도자들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드 장군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북한군 역시 같은 논리로 인천을 통한 상륙작전이 어려울 거라 판단해서 방심하고 있을 테니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역공하기 좋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인천으로 진격하면 수도인 서울을 쉽게 되찾아 국민과 군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낙동강 전선에까지 나가 있는 북한군에게 식량이나 탄약을 보급하는 이 동로를 차단하기가 쉬울 거라 판단했죠. 이것은 북한군이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는 길을 차단해 완전히 경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메가드 장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돌입했고 정확히 14일 만에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메가드 장군의 기정전략이 잘 통한 결과였습니다. 전공법으로는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하면서 적이 예상하지 못한 후방 지역으로 돌아가 인천으로 공격하는 기책을 쓴 것이 주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전공법이 탄탄해야 기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낙동강 전선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공법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기책 또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